BBS 불교방송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소리 영상을 통해 치유를 해주는 ASMR 유튜브 채널 닭잠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고즈넉한 자연과 전통문화, 사찰의 소리 영상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부처님의 연기법에 바탕을 둔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세계 폐렴의 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10년 새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으로 폐렴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폐렴 예방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1972년 원정 대성사에 의해 문을 연 총지종이 내년 창종 50년을 맞아 지난 반백년의 발자취를 한 곳에 모읍니다. 총지종은 50년사 발간위원회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역사 재정립을 통해 종단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이른바 언택트 형식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생생하게 표현한 사진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자율감각 만족 반응, 이른바 ASM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각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와 영상을 말하는데요.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소리 영상을 통해 치유를 해주는 ASMR 유튜브 채널 닭잠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불빛에 달아오른 아궁이에는 장작 타는 소리가 화면을 가득 메꿉니다. 경주 보광사 공양간의 모습인데 오감을 기분 좋게 자극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갈대와 연꽃밭 풍경에는 풀벌레와 새소리가 생생하고 경남 합천 해인사의 장엄한 벚꽃 소리는 지친 심신을 달래줍니다. BBS 불교방송이 산사의 소리와 영상을 담은 ASMR 유튜브 채널 닭잠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닭잠은 닥터 잠잠의 줄임말로 우리말 잠잠하다의 치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최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상의 소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스트레스를 넘어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고즈넉한 자연과 전통 문화, 사찰의 소리 영상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널은 BBS 영상기술국에서 직접 촬영해 전문성도 높였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쉼표가 되어줄 닭잠은 매달 새롭게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BBS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닭잠을 검색하면 다양한 치유의 소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이 사중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힘을 실었습니다. 종국 스님은 어제 화엄사 경내 각황전에서 교구장 덕문 스님에게 승려복지 후원금 1억 2천만 원을 화엄사 승려복지회에 써달라며 전달했습니다. 덕문 스님 주지 스님께서 최초로 우리 종단에서 승려 복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발하신 그 인연으로 우리 노장들이나 65세 이상들이 아프거나 저기 하면은 전부 치료를 받고 수행하는데 아주 걱정이 한심이 다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화엄사 승가복지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스님께서 마음을 내신 것 같다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후학들과 선배 스님들과 수행정진 가풍을 이어가는데 이 금원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이자 하남 상불사 주재 동요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개국 30주년과 후원조직 만공의 출범 5주년을 맞아 방송 포교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요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을 만나 만공의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요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치는 이때 BBS 불교방송이 힐링 채널로서 불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다며 개국 30주년과 만공의 5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스님은 특히 하남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상을 조명하는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취임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부처님의 연기법의 바탕을 둔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에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채택하며 신기후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일본도 최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 협정에 재가입할 것임을 공약한 만큼 취임 이후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공약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파리 협정에 다시 재가입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나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요국이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이에 뒤처질 경우 국가 경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질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 세계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요국의 탄소 중립 비전이 제시되는 가운데 연기법의 바탕을 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이 글로벌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의 교류를 넓히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제난처에 교류를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한 현지인들이 얼마나 더 힘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국회에서의 경프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은 세계 폐렴의 날이었는데요. 최근 10년 새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으로 급부상한 질환은 폐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폐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독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폐렴 백신도 맞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년간 통계청이 집계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입니다. 유독 폐렴의 급증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와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 인구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노인들이 폐렴에 유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런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폐렴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의심 상황에서는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폐렴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병을 키울 수 있는데 특히 기저질환자에게 더해질 경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감기가 심해지면 부비동염이나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감기가 기존의 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폐렴 구균입니다. 따라서 폐렴 구균에 대한 백신 접종만으로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폐렴 예방접종을 구균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폐렴이 모두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렴 구균이 가장 많은 원인이고 가장 침습적인 위험한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은 13가와 23가 두 가지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두 백신 모두 맞을 것을 권장합니다. 13가 단백결합 백신은 예방 효과가 길고 면역 효과가 좋아서 어르신들의 경우엔 보통 평생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이제 23가 다당질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국가에서 현재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65세 이상에서는 한 번 접종을 하면 되고 65세 이전에 맞으셨다면 5년이 경과 후에 1년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폐렴 백신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무료 예방접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요구됩니다. 그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폐렴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정토마을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 6천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위생 물품을 스리랑카와 필리핀, 남인도, 미얀마에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네팔과 인도, 스리랑카 등의 긴급 후원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는 불교의 자비가 생명으로 피어나길 발언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금 프로젝트로 매년 해외 상간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 건립과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72년 원정 대성사에 의해 문을 연 총지종이 내년 창종 50년을 맞아 지난 반백년의 발자취를 한 곳에 모읍니다. 총지종은 50년사 발간위원회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역사 재정립을 통해 종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가칭 총지정 50년사 발간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발간위원회는 위원장인 통위원장, 인선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방향성을 점검했습니다. 내년 8월 발간될 예정인 총지종 50년사는 종단의 지난 반세기를 통해 우리나라 밀교 역사를 정립하고 불교 생활화의 과제를 되새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밀교의 개념과 기틀을 확립했고 엄격한 의교와 정통 밀교 사상을 체계화했다. 적신성불과 불교의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1972년 원정 대성사이에 창종된 총지종은 이듬해 중앙종회와 원회, 강공회를 개회했으며 이후 교리 확립과 유무형의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대북교류와 국제 불교 교류에도 폭넓게 참여한 총지종은 1990년 BBS 건립에 힘을 보탰고 같은 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현재에도 한국 밀교를 개척한 종조의 뜻을 이어받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열반을 추선함은 물론 종단의 유한 발전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다 함께 수행 정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지종은 50년사 편찬을 위해 올해까지 모든 종도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종단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종단 발전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은 이어서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또 부족했던 이런 부분은 좀 더 채워지도록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계획을 해서 종단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자료 정리 원력을 크게 세워서 앞으로 종단이 제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내년 창종 50년을 맞는 총지종은 반백년의 발자취를 한데 모아 종단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이른바 언택트 형식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생생하게 표현한 사진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의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이른바 언택트 형식의 전시 행사를 마련합니다. 행복바람이 불교 전통문화 주제의 사진전, 오랜 전통을 간직한 민족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꼭 불자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불교적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이런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모전은 유무형, 자연, 기록문화유산 등을 사진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23일까지 날마다 좋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로 이뤄집니다. 당선작 발표는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며 영예의 대상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겐 모두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특히 수상작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돼 대중들에게 선보입니다. 전통문화 하면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문화유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문화 자료를 자료화시키고 그다음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처럼 불교계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양한 방식의 언택트 문화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의 사진 공모전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힐링과 치유의 기회를 가져다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숨겨진 멋과 예술성을 모든 세대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이 대표이사를 맡은 보현장학회가 불교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현장학회는 기장 청량사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상은 좀 얼어붙었지만은 오늘 이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사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아마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더 행복하고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에 이어 청량사는 가을 국화와 함께하는 2020 동행 달빛차 문화제를 열고 클래식과 국악 등 품격 높은 문화 공연을 지역민에게 선사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산림청 양산 구교림관리소와 함께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구교림지에서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생태방생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탄소 흡수림 조성 사업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를 심어 숲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석자들은 지난 3월 화재로 손실된 구교림에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생태방생에는 상임대표 천도스님을 비롯한 해진, 효암, 덕진, 능행스님 등 울산 지역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과 법일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상생 등 불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구촌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함께 짜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